네, 학원 관리 템플릿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담 일지도 비어 있고, 물론 학생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일자도 없고 메모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요. 네, 하나하나 등록하면서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넓게 보고 싶으면 왼쪽 위에 화살표 버튼 누르면요. 사이드바를 닫아서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화면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원하는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면 다크 모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커버도 색깔이나 이미지로 넣어서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걸로 바꿔서 위치도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저장. 이모티콘도 눌러서 바꿀 수 있고요. 바뀌어지죠? 이름도 수정해서 바꿀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색깔을 점 6개 왼쪽에 누르면 색깔을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아이콘, 이모티콘을 다 눌러서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름은 바꾸면 헷갈리니까 바꾸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여러 창을 띄우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새로운 탭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탭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하고 알파벳 N, 컨트롤 시프트 N 누르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듀얼 모니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창을 두 개 열어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태백산 새로 만들기를 계속 눌러서 학생들을 등록할 수 있어요. 지리산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요, 필터나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정렬을 누르면 원하지 않으면 정렬을 제거해주면 입력 순서대로 입력되고 정렬을 누른 다음에 이름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에 지금 재원 중이니까 재원, 그리고 쉬고 있으면 휴원, 그리고 그만뒀으면 퇴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상이 없으면 모두 재원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번호를 매기고 싶으면 번호 매겨도 되고 성별도 남녀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보기에서 숨기기 누르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쭉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잘못 눌렀으면 컨트롤 Z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기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요, 오른쪽 위에 점이 있는데 이 점 3개 누르고 속성 누르면 성별 아까 보이지 않게 해놨잖아요. 눈동자 표시 누르면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여기 있죠? 이걸 쭉 다시 앞으로 끌어오면 원래대로 됩니다. 등록일도 한번 등록해 볼게요. 1월 10일에 등록했다. 12월 5일에 등록했다. 등록일을 입력해주면 회비 납부 예정일이 그 날짜에 맞게 등록되고요. 어차피 다 일괄적으로 뭐 매월 초에 다 회비를 납부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냥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보기에서 숨기기 해서 그냥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 연락처나 그 다음에 보호자 연락처도 등록해 놓을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연습만 해보는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보호자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치면 네, 새로운 게 생겼죠. 없애고 싶으면 점 3개 눌러서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에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 열기라는 버튼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렇게 열기라는 버튼이 보이죠. 열기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주소, 서울, 간단한 메모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남동생 있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일도 입력해 볼까요? 15년생. 엔터 치면 초등학교 2학년 나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수강 정보와 관련된 것만 먼저 나오게 했는데요. 이것도 뭐 원하는 걸로 보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보기에서 숨기기 하시거나 점 3개 눌러서 속성 들어간 다음에 보고 싶은 정보들을 눈동자로 체크한 다음에 오른쪽에 생기면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렬해주면 이렇게 3가지 탭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게요. 노션에서는 이 메인 페이지를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럼 출석 관리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학생 정보는 이렇게 여러 학생을 입력해 놨었는데 사실 더 있었죠. 그런데 재원 중인 학생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부에 적어도 저 3명이 나와야 하거든요. 새로 만들기로 이때 연동을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명단 옆에 비어있음 눌러주시고 한라산도 눌러주고 그 다음 새로 만들기를 다시 눌러서 명단을 한 명 한 명 불러옵니다. 만약 학생이 20명이면 이거 20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라산, 북한산 했으니까 설악산, 그리고 질산, 그 다음에 태백산. 눌렀는데 표시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어차피 재원 중인 학생은 북한산, 설악산, 한라산 총 여기 3명. 그리고 여기도 총 비어있지 않은 3명 명단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 중이지 않은 학생들은요, 제가 필터를 해놨는데요. 필터를 누르면 모두 나오게 해줘라 라고 하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지금 보면은 지리산이 2번씩 등록됐죠. 제가 아까 연습하다가 등록을 잘못해서 이렇게 중복된 학생들은 그냥 체크,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로 재원 중인 학생만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정렬 연습했는데 이제 필터도 연습해봤죠. 정렬도 명단 오름차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 오늘 다 왔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체크 표시된 게 %로 나오게 해라 라고 하면 몇 % 오늘 출석률인지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1일까지 쭉 보기 힘드니까 15일부터는 뒤에 보이게 해놨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키 보기에서 숨기기 하면 안 보이는 거고요. 다시 점 3개 눌려서 속성 눌러서 보면 1일부터는 보지 않게끔 눈동자 모양이 꺼져 있죠. 이것들을 체크해주면 다시 이쪽에 생기게 되는데 순서만 한번 드래그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랑 이 2번째 탭이랑 이 2가지 탭이 같은 표입니다. 같은 표인데 이 명단만 아까 전에 처음에 입력했던 학원 학생의 정보에서 이름을 불러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학생이 신규 회원 가입을 했을 때만 새로 만들기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만약 학생이 신규 가입했다. 그럼 학생 데이터베이스에 신규 가입한 학생을 새로운 산 한 명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리고 재원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설악산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확인해 볼게요. 출석에 방금 그만둔 학생은 없어졌죠? 그런데 새로운 사안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연동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재원인 학생이 휴원하거나 퇴원했을 때는요, 학생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태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이게 출석부에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신규 등록 회원들만 여기서 한번 새로 만들기 해서 연동시켜주면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게 만약 이게 2023년 2월이었다. 그럼 한 달을 다 쓴 후에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복제해 줍니다. 아래쪽에 생기죠? 아래쪽에 생기면 이제 이걸로 이름만 바꿔서 3월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3월, 4월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금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거 출석 체크를 하지 마시고 학생 입력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복제해서 쓰시고 또 복제해서 쓰시고 계속 복제해서 쓰면 체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쓰시거나 체크를 한번 지우고 쓰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거는요, 아카이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카이브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여기 지난 출결 상황들이 다 모입니다. 많이 쌓이면 이것들을 모아서 과거 출결로 싹 모아주시면 이쪽 페이지에는 출석 관련된 페이지들이 모이게 되고, 회비 납입도 1년에 한 번씩 이쪽에 모아줄 수 있고, 뭐 기타 모으라고 제가 폴더처럼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회비 납입은 출석과 관리하는 게 똑같습니다. 먼저 명단 눌러주고, 명단에서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줍니다. 새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다 해줬다고 하면 재원 중인 학생들만 나오게 되고, 오른쪽과 명단이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모두 다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필터를 확인해서 필터에서 재원이 아니라 퇴원 휴원까지 다 보게 되면 모두 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1은 1월 달부터 쭉 옆으로 옮기면 12월 달까지 1년짜리를 볼 수 있는데요. 1월 달에 10만원 냈다. 1월 달에 13만원 냈다. 여기는 15만원 냈다. 이렇게 입력하면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있고, 이번 달 총 합계, 그리고 1년 동안 총 납입한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만 따로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표나 연동되기 때문에 만약 7월 달에 5만원 입력하면 이곳에도 7월 달에 5만원 함께 표현되고, 출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석과 회비 납입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이나 성취도 볼게요. 상담 성취도도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돼서 성취도가 등록되고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나 또는 오늘 뭐 태권도를 배우는데 어디까지 배웠는지, 오늘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식으로 숫자라든지 메모, 간단히 메모 기록해 줄 수 있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어떻게 했는지 메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담은요, 닫아놨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열립니다. 상담 갤러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재원 중인 학생이 다 나오게 되었거든요. 만약 휴원이나 퇴원인 학생도 보고 싶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필터를 눌러서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다른 학생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북한산 학생을 내가 상담하겠다 눌러볼게요. 그럼 이게 상담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눌러보면 표가 나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오늘 지각해서 상담함, 세부 내용도 쓰는 거죠. 부모님과 통화했음, 이런 식으로 또 상담하면 플러스 23년 3월 5일 등록함, 이런 식으로 날짜를 누적해서 계속 상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북한산 학생을 상담한 걸 누르면 갑자기 결석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게 연락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보호자 연락처를 보이게 만들어 놨고, 또 아래에는 상담을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던 상담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동돼서 모든 상담한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 한라산도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상담 템플릿. 표가 생기죠? 새로 만들기. 지리, 북한산과 친한 친구. 이런 식으로 조금 다퉜음. 수업 시간에 시끄러움. 누르면 한라산에 대한 상담 누적 기록이 계속 누적해서 쌓일 거고요. 그리고 다시 상담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상담 템플릿을 누르면 되는데 잘못 눌러서 뭔가 상담 템플릿 표가 안 보이면요. 여기 뭔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이곳을 다 지워주면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워주면 상담 템플릿 표가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을 눌러서 하나하나 삭제해 주시거나 점을 눌러서 하나 삭제해 주시거나 하면 상담 템플릿이 뜹니다. 무슨 내용이 있으면 이게 안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입력해 주면 상담이 누가 기록되게 됩니다. 명렬표로 바로 급하게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또 하나 탭을 만들어 놨어요. 상담하다가 바로 연락하거나 할 때. 그러면 상담은 이렇게 하고 닫아볼게요. 그 다음 생일자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뜨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불편하면요. 이 모든 거는 하나하나 블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마인크래프트 게임 아시는 분들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블럭인데 이 블럭 사이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이곳을 끌어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를 바꿀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크기를 바꿔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숫자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요. 크게 보거나 점점 커지죠. 마이너스 누르면 점점 작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나 뭐 생일을 보는데 한눈에 보고 보이지 않는 선을 찾아서 마우스를 올리면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원래 크기로 바꾸고 싶으면 컨트롤 0입니다. 네, 숫자 0을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0 원래 크기로 바뀝니다.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대신 커맨드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급하게 메모하고 싶은 것들은 플러스 눌러서 메모해도 되고요. 매일 할 일도 플러스 해서 등록하면 되고요. 생일은 다시 닫아 놓을게요. 자, 이제 할 일입니다. 네, 학원 업무를 할 때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날짜별로 플러스 누르면 할 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원 방학 해볼까요? 학원 방학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눌러서 이 날짜로 이때 종료일을 등록해 주면요. 학원 방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드래그해서 끝부분 또는 앞부분에 커서 모양이 바뀌면 드래그해서 날짜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전체를 드래그하면 원하는 날짜로 일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날짜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오늘은 학부모 상담 하면 학부모 상담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오른쪽에 내가 해야 될 일 또 달력 말고 갤러리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학부모 상담을 눌러서 비고란에다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지리산 부모님 오후 4시 내원 상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확인해 볼게요. 자세한 것도 이곳에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서 확인할 수 있죠. 완료된 건요 체크해 주시면 갤러리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수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달력에선 계속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이 달력에서 보고 갤러리로 본 할 일들을 체크 해제하면 다시 보이는데 아래 표에서도 표로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필터를 적용해 놓은 건데요. 완료해서 체크 표시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즉 아직 하지 않은 일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체크 표시된 것도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된 것도 보이죠? 또는 필터나 정렬된 것들을 없애고 싶으면 눌러서 오른쪽에 점 3개 누르면 필터 제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그냥 필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뭐 대형 학원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매월 결제해서 쓰겠지만 뭐 작은 교습소나 뭐 작은 뭐 필라테스나 뭐 수강생들을 또 회원들을 관리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